안녕하십니까. 영등포 구의 운영위원장 유승용입니다. 영등포 구의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시대가 2년여 동안 장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는 지원 대책이나 또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또 저희들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의원님, 오늘 온식점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대림동에서 는 모르는 사람도 없고 또 한 15, 16년 동안 자리를 잡고 한우 전문 식당으로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기 먹고 싶을 때 또 손님을 대접한다든가 할 때 가끔 들리는 식당입니다. 아주 이 집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한우 전문점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수희라고 합니다. 사장님, 고향은 어디세요? 충남 논산입니다. 언제 이쪽 대림동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제가 94년도에 지인분이 영등포 대림동에 계셔가지고 처음 올라와서 지금까지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올라오신 건가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굉장히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어렵게 와서 서울 와서 자리 잡고 뭔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많이 이제 시장 조사도 하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사를 하시기 전에는 다른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하신 건 아니시고요? 예, 그때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크게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작게 작은 장사부터 해서 제가 2006년도부터 지금 영등포 대림동에 자리하고 있는 한우 전문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우 전문점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대중성 때문에 한우 전문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음식에 비해서 한식이 대중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 차릴 때는 나름대로 힘든 점도 많이 있지만 자리 잡으면 고정적인 수입이 꾸준히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매출에서 정도밖에 안 되고 막 적자였었죠. 적자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횟수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매출이 올라오고 또 맛을 이제 한번 저희 식당에 찾아주신 손님들은 꾸준히 늘기 시작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많이 지금은 연매출 이상 저희 오르고 있습니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셔서 계속 유지를 해오셨던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다 보면 적자가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니고요. 기본 자리 잡다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해줄 수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식당을 창업하려면 많이 조사도 해야 되겠고 시장 조사를 좀 해야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입소문이고요. 맛이고 흔히들 식당 창업하시는 분들이 식당을 차리면 곧 수입이 발생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래도 식당은 3년에서 5년 이상을 해서 고정 고객을 확보해야만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음식점에서 일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침 8시에 나와서요. 참 준비하고 또 갈비탕 준비하고 또 하다 보면 이제 벌써 이제 한 11시 되면 점심 식사하시러 오시는 손님들 이제 점심 식사 장사를 한 2시에서 3시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5시부터 이제 저녁 장사 시작해서 그래서 9시, 10시 되면 마감하고 있습니다. 휴무일이나 이런 날은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는 뭐 연중 무휴고요. 이제 명절날 이제 설하고 추석 때만 하루씩 쉬고 있습니다. 고기나 이런 야채 같은 것들은 어떻게 재료로 이제 수급하시나요? 이제 고기는 이제 저희 오랜 지인 중에 마장동에서 고기 판매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고기는 사실상 품질과 질이 들쑥날쑥하면 고객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은 고기로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고기를 계속 같은 좋은 등급의 고기를 받기가 어려운데 뭐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세요? 사실은 좋은 고기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부분이 아니라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소 10마리, 20마리 잡아야 등급 좋은 거 한두 마리 나오는데 그거 서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가지고 싶어도 돈을 많이 주고도 가지고 싶어도 못 갖고 오는데 음식점 고깃집의 장점은 그런 고기를 어떻게 공수받을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숙성고고요. 여기서 이제 뭐 7일에서 보름 동안 보관해서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만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가게는 이제 전에는 다 오픈형으로 돼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제가 운이 좋았는지 제가 이제
무슨 성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룸으로 전부 시설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개별 룸으로 시설을 했고 또 환기 시설을 개별 닥터로 다 연결을 했습니다. 1대1로 다 연결을 했고 조경, 나무들을 많이 배치해서 딱딱함을 좀 해소하고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조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은 어떤 수술을 사용하시나요? 저희는 참수술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 참수술 사용하다 보면 고객분들께서는 모르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피우려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숯값이 하루 굉장히 많이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노스타 쪽으로 방향을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그냥 일반 불판으로 하면 고기 질과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참수술 고집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게 입고 들었으면은 바로 앞에 주방이 보이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주방을 오픈된 주방으로 만드신 건가요? 과거에는 많이들 주방을 손님들한테 안 보이게들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주방 안에 오픈되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을 전부 오픈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또 음식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픈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픈을 시켰습니다. 손님들도 반응이 좋고 의외로 손님들도 많았고 주방에서도 손님들이 이제 오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어서 더 좋다고 뭐 그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식사료로 보다 보니까 간장게장 정식도 있고 보리굴비 정식도 있고 이런 메뉴들은 어떻게 추가가 된 거죠? 사실상 고기 종류만 해도 너무 단가도 올라가고 또 뭐 아무리 맛있다 해도 뭐 매일 드실 수는 없는 거고 가볍게 식사 부분으로 보리굴비하고 간장게장하고 메뉴를 넣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보리굴비 저희 집 뭐 한우 못지않게 맛있다고 하고 많이들 찾으세요. 잘한 것 같습니다. 밑반찬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고정적으로 있나요? 나름대로는 매일 밑반찬을 이제 바꿔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저희 집에 오랜만에 오시는 손님도 계시지만 또 매일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다 보면 사람이 조금 질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매일 메뉴를 좀 바꿔주는 편입니다. 이거 음식점을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처음에 많이 반대했죠. 제가 음식에 대해서 주방장도 아니고 또 음식을 할 줄도 모르고 하는데 막연하게 어떻게 식당을 하느냐 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느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강력 제가 추천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만질 수 있는 요리는 있으세요? 음식점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나름대로 저도 조금 이제 감각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양파는 단맛을 나고 파는 시원한 맛을 내고 뭐 기타 등등 그런 부분에 기본 상식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음식 잘한다고 합니다. 맛있다고 하고 사실 집에서는 제가 많이 뭐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들 준비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제공하는 편입니다. 주로 어떤 거를 제공해 주시나요? 뭐 김치찌개, 뭐 고등어 조림, 저기 콩나물국, 소고기 묵국 뭐 해서 제가 하는 음식이 다 맛있다고 저희 집사람도 그냥 본인보다 제가 하는 것을 선호해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만약에 이걸 이어서 나 음식점을 하겠다 찬성하실 거예요? 반대하실 거예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인 부분이 사실 저희는 참 저희 부모님 세대는 더 어렵게 사시고 진짜 보릿고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그래도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들만큼은 좀 많은 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되면 뭐 여행도 가고 또 가까운 지인들이랑 뭐 외식도 하고 삶의 질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식당이라는 게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식당을 운영한다는 부분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매일 바쁘고요. 또 가게에 신경 써야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내 자식들이 한다고 하면 아마 도시락 싸들고 제가 많이 반대할 것 같습니다. 음식점 장사를 하시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고 자유도 없고 항상 일에 식당에 매달려야만 어느 결과가 나오고 사실 이 음식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인건비는 올라가고 재료비 또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손님들한테 그런 인상된 폭을 부담시킬 수도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 이제 규제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손님들도 많이 사실 외식하는 분들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한 뭐 30%에서 많게는 60, 70%까지도 매출이 감소했다고 보여집니다. 손님들이 가득 찬 날도 있지만 정말 허탕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손님이 텅 빈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씁쓸하죠.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내색도 못하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내일은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하면 손님들은 그 부분 바로 느낄 것이다 하고 많이 격려하는 편입니다. 사장님은 언제까지 이 가게를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이제까지는 뭐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다른 쪽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곧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고 보다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힘들지만 화이팅 하십시오.